첫째하고 공차가 똑같다 했으니까 첫째 얘는 첫째하고 공차를 똑같이 나가야 돼. A1은 B랑 똑같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A는 첫째부터 N까지 SN인데 그 SN이 이렇게 관계식을 주고 있어요. 무슨 수열이라고? 등차수열. 등차수 합관한 공식 쓴 거야. 등차 합관한 공식은 2분의 항수 곱하기 그 다음에 2초항 그리고 플러스 항수의 산업 뺀 D라고 쓸 텐데 D가 A1과 똑같으니까 A1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N까지 합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K 곱하기 그 다음에 AN. AN은 뭐야? A1 플러스 N-D라고 표현할 텐데 D도 역시 마찬가지로 A1과 똑같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관계식이 표현되겠죠. 그냥 뭐 한 거지? AN 일반을 찾는 공식 그대로 쓴 건데 D 대신에 뭐 쓴 거야? A1 쓴 거밖에 없다. 그지? 여기는 SN 합구하는 공식 2분의 항수 곱하기 2천 항수에서 하나 뺀 D 대신에 A1 썼다. 일반항 구하는 공식 초항도 N-1 D 대신에 A1 썼다. 됐습니까? 그래서 등차세 합구하는 공식하고 일반항 구하는 공식 그것들을 이제 갖고 놀면 되지. 이렇게 그다음 확보하는 공식은 2분의 항수 곱하기 2초항 그리고 N-D가 된다. 등비수열도 마찬가지로 같이 얘는 어차피 등비까지 같이 가는 거니까 N-D 그 다음 확보하는 공식은 등비 마이너스 2분의 초항 곱하기 공비의 N승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남변이 뭐예요? 2 곱하고 그래서 식정리하는 거지. K값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K가 두 자리 자연수라고 표현됐기 때문에 K를 표현해야 되는데 걔가 뭐라고? 두 자리 자연수라고 돼 있어. 그때 N의 무슨 값 찾아라, 최대값 찾아라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얘가 지금 몇 자리 자연수야 돼? 두 자리. 근데 정리해야 되니까 N. 그 다음에 분자식을 정리하면 2A1 플러스 그 다음에 N-1 그 다음에 A1이라고 표현될 거고. 그냥 정리하는 거죠. 양변에 2고 그럼 2K 곱하기 그 다음 마찬가지로 A1 플러스 N-D라고 표현될 거예요. 이런 관계식이 표현된 거지.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냥 쭉쭉 정리하는 것밖에 없지. 안에서 동료한끼리 정리할 거고. 자, 이것들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라는 거야. 자, 얘는 N-1개 A1과 그 다음에 2A1 다음은 어떻게 돼? N 곱하기 그 다음에 이건 A1이 N-1개인데 다시 두 개를 더했으니까 N 플러스 1개의 이렇게 A1이 표현될 거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됐어 여기까지? 그 다음 정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2K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 N-1개에다가 한 개 더 더했으니까 얘는 N개의 A1이 표현되죠. 됐어? 그러니까 A1은 뭐가 아니래? 0이 아니래 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A1을 양변을 나눠버리는 거죠. 이렇게 곱하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는 A1을 약분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N도 약분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최종적인 식이 N 플러스 1 값이 바로 2K나라고 표현된다. 됐어? 이거 뭐 한 거밖에 없어? 그냥 초항과 공차가 똑같다 그랬으니까 그냥 여기 주어진 조건식에다가 그냥 딱 밀어붙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식 찾았으니까 우리는 K는 뭐야 그러면 2분의 N 플러스 2다. K가 주인공이니까 이게 몇 자리더라고? 두 자리 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K의 범위를 우리 세팅해주면 돼. 2분의 N 플러스 1 범위가 두 자리 수가 되면 10부터 몇 자리가 된다? 99까지 하니까 양변에 2 곱하고 정리하면 돼요. 양변에 2 곱하면 198 되지? 68, 180에다 190부터 K N 플러스 1 값은 198부터 이렇게 20까지를 취해요. 그럼 N 값은 19부터 197까지 취해요. 그 다음 1249번 됐고 1272번으로 합니다. 근데 예일이나 등명이나 뭐 대정이나 지금 선생님 좀 문제 질문 안 했지만 1250번 같은 거 절대값 기호가 표현되면서 이렇게 부호 바뀌거나 이런 거 시험 문제로 잘 나오니까 잘해줘야 돼. 진짜 완중해요. 그 다음에 1272번 1272번은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100과 서로서라는 표현 서로서라는 표현은 뭐냐 그러면 공통된 약수가 1밖에 없는 게 서로서라는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표현하면 10이라는 숫자를 저 100이라는 숫자를 분해해 보면 얘는 10 곱하기 10이니까 12 2 곱하기 5 다시 2 곱하기 5를 하니까 결국 서로서가 되려면 100과 서로서가 되려면 공통된 약수가 2가 나오면 안 되죠. 그치? 그러니까 2의 배수도 아니고 요 말을 다시 바꾸면 2의 배수도 그 다음에 5의 배수도 아니다 이 얘기야. 또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2의 배수가 결국 뭐야? 짝수지? 2, 4, 6, 8, 10 이렇게 짝수니까 1부터 100까지는 숫자가 100개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짝수를 빼고 나면 뭐가 남아? 홀수가 남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합을 물어봤으니까 홀수들의 합에서 2의 배수를 제외시킨 거죠.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대체가 놓고 99까지 그 홀수들의 합에서 뭘 빼면 돼? 5의 배수의 합을 빼면 돼. 그러니까 배수는 무조건 무슨 수냐고? 등차수에 있으니까 등차수에 합과는 것으로 여기 푼다 이게. 그게 되면 공차 얼마? 2. 공차 2니까 홀수는 몇 개 있어? 100까지? 반, 절반이죠. 50개. 그러니까 얘는 2분의 항수는 50개가 나오고 초항은 1이 되고 공차는 2가 되는 합과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고 얘는 초항이 5고 항수는 몇 개야? 여기서는 랜다 값이 20이 되지. 그리고 공차는 얼마 되고 여기는 5가 되고 초항은 5가 되고 그리고 합과는 여기다 집어넣어서 빼는 거야. 선생님 끝에 100은 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라고 했으니까 5의 배수 빼는 거에서 100은 앞에 거에 더하지 않으니까 100은 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그럼 99가 있나? 이게 무슨 소리지? 1부터 99 홀수 더한 거에서 홀수 안에 범위에 있는 100 빼는 거예요? 아니면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이렇게 풀면 돼요. 1부터 그냥 2, 3, 4, 100까지 다 더한다. 이렇게 푸시는 분도 있을 거야. 2의 배수 뺀다. 2, 4, 6, 8, 10 이렇게 해서 100 빼는 거지. 그 다음 또 5의 배수 뺀다. 우리 집합에서 배웠을 때 A 합 B 찾는 거야. A 합 B. 이걸 제외시켜라. 2의 배수도 아니고 이거 2의 배수도 아니고 그럼 2의 배수를 이렇게 첨자 붙이고 그놈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다 라는 거 했으니까 그걸 집합적인 표현으로 쓰면 이렇게 드물어야 없이 여집합이 나온다. 그지? 그럼 얘는 뭘 뜻하는 거야? 전체에서 우리가 뭘 빼는 거야? 이거의 개수를 찾아라라는 얘기는 전체 개수에서 2의 배수와 그 다음에 뭐 빼야 돼? 5의 배수, 공배수를 빼는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이거? 응? 합친 거지. 합친 것도 해야지. 그지? 그러니까 그래서 2의 배수 빼고 그 다음에 5의 배수 또 빼고 그 다음에 쭉쭉 빼는데 지금 보면은 10의 배수가 몇 번 빠져 이렇게 공배수니 그러니까 걔는 더해주는 거야. 10배수. 헷갈리신 분은 그냥 이렇게 정법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등차를 합과놈에다가 갖다 집어넣으면 된다. 됐지? 합과놈에만 알면 돼요. 1282번 1282, 85, 86 중요 유형 같은 경우는 잘 기억해놔야 돼. 1282번 1282번 문제는 선생님이 안 캡처해놨으니까 1285번으로 대신합니다. 비슷하지 이게 다? 어? 달라? 1285를 찾아야 되겠다. 1285가 뭐냐? 죄송한데 82, 86 먼저 해주시면 돼요. 82, 86. 86? 82, 82 주는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아까 85만 원 드려요. 1282 뭐네? 자, 1282번입니다. 여섯 번째 항이 얼마래? 이렇게 10이라고 써있어. 이게 정업 판단하는 문제도 있잖아. 그럼 빨리 이제 무슨 수열인지 쳐다보시고, 그 다음에 나있는 조건들을 식으로 바꿔주면 되죠. 이건 지금은 안 할 줄 알고 때문에 버린 건데. 자, 6항이니까 등차들의 일반은 구하는 걸 공식 써서 첫 번째 나온 건 A1 플러스 몇 D? 5D. 이게 10이다라고 주고, 두 번째 식에서는 20항에서 15항까지 빼는 거니까 A1 더하기 몇 D에서 19D A1 더하기 14D를 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마이너스 30이다라고 조건식 표현합니다. 20번째에서 5번째, 15번째를 뺐다. 그러니까 이제 몇 D 나와? 두 번째 식이 5D 나오죠. 5D가 마이너스 30 나왔으니까 우리는 D 값이 마이너스 1을 결정하고 D자에다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A1은 뭐다? 이게 마이너스 30이니까 2항 시키면 40 나오죠. 초항은 40, 공차는 마이너스 6 나오죠. 그치?
그래서 이제 일반 여기 n까지 합을 SN을 했으니까 SN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럼 SN에 대한 질문은 SN에 관한 식세가 되니까 2분의 그 다음에 함수 곱하기 2초하 그래서 80 더하기 n-1d라고 이렇게 써놓고 d는 마이너스 1. 요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니까 분명히 등차들은 이렇게 n에 관한 2차식이 표현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얼마나 86 마이너스 이렇게 6에 나오고 요 식에 대해서 이제 S10은 130이다 라고 했을까요? 10 집어넣고 확인 10 집어넣고 확인 됐지? SN만 찾아내면 돼요 라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SN의 최대값은 154냐라고 물어봤으니까 SN의 최대값은 요게 2차식이니까 한 번 더 2로 나눠주면 n 곱하기 이건 43대죠. 터프로 빠진 이유는 왜 터프로 빠졌을까? 요거 전개 때리면 마이너스 3n 제곱에 플러스 43n으로 표현되면서 이렇게 2차식이 표현된다고. 그러니까 2차식 설정한 사람은 그 뭐야 초항이 얘들아 뭐야 40. 근데 공차가 얼마나 마이너스 6. 그래서 숫자가 갈수록 작아지죠. 그럼 언젠가 음수가 나오죠. 그치? 언젠가 음수가 나오니까 이렇게 풀다가 다시 이쪽으로 와서 an이 40 그 다음에 플러스 n-1d라고 써서 이게 일반항이 뭡니까? 그러면 46 마이너스 6n이다 표현하면 되죠. 그럼 언젠가 계속 n값이 커지면 작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음수가 될 때 n값을 찾는 거지. 두 가지 방법 다 알고 있어야 되지. 두 가지 방법. 그래서 얘는 n값이 음수가 되려면 6n이 몇보다 커야 돼. 이게 8 될 때 음수 나오죠? 6, 8에 48이니까 n은 8항부터 음수가 나와. 그러니까 7항까지 합이 7항까지가 뭐다? 양수다라는 거죠. 그래서 7항까지 합이 양수니까 여기다 7 집어넣고 하면 되는 거지. 알았어? 근데 이제 2차 문제에서 이렇게 함수 나오면 2차식일 때 축구하는 공식을 써주면 축구하는 공식이 2에 2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여기 써서 43이 표현되는데 여기 6분의 43이라고. 6분의 43은 7 더하기 67의 40이 6분의 1이니까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돼. 지금 얘가 위로 블록인 2차식이 표현되는데 이렇게 모든 항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n값이 지금 얼마일 때 축이 n은 분명히 7 더하기 6분의 1일 때 최대의 꼭지점을 찍는 거야. 근데 이게 자연수야? 아니죠? 그러니까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놈의 제일 가까운 자연수가 누구야? 그러면 7일 때가 제일 가까운 자연수고 8은 좀 더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7일 때가 최대, 8일 때는 그 다음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또 기억해야 돼. 그래서 문제가 다 합친 게 뭐가 된다고? 음수가 되는 놈을 만족하는 m의 최소값. 그러니까 이건 1항부터 몇 항까지 합친 거야? n항까지 더한 거니까 sm을 뜻하죠. 그러니까 여기 m자로만 바꾸면 되지. m자로만. 그래서 이제 디귿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m 제곱에 플러스 43m이라는 값이 이게 음수가 되는 n값을 찾아라. 그러니까 m도 무슨 수야? 자연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고 나서 인수분해 땡기면 되죠. 이렇게. 그럼 3m 제곱에 마이너스 43m이 0보다 크다로 바뀌니까 몇 차 공식? 2차 공식. m 묶고 풀면 되지. 그래서 m 묶으면 어떻게 돼? m 묶으면 얘는 3m 마이너스 43되니까 벌린 값 되면서 m은 0보다 작거나 그래 버려야지. 자연수니까 m은 몇보다 크다? 3분의 43. 그래서 요거보다 큰 최소의 값이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이거 정리하면 얼마야? 14.xx인가? 그지? 그러니까 14.xx니까 걔보다 크려면 m은 15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알겠습니까? 별로 어려운 거 아니지 그냥. 근데 이런 게 시험 문제예요. 이렇게 조건을 주고 풀어내는 거 수열해서 시험 문제라고. 그 다음 내 시험 문제 100% 나오는 게 이게 S로 표현될지 A로 표현될지 그거 나오는 거고. 합구하는 공식의 관계식을 쓸 거냐 아니면 일반한 관계식을 쓸 거냐 그게 등차에서 할 것이냐 등배에서 할 것이냐 그것만 모를 뿐이지 무조건 나온다. 그리고 점화식 무조건 때려박아서 찾는 거 1, 2, 3, 4, 5, 6, 7, 8, 9씩 집어넣은 규칙성 찾는 거 그것도 100% 나옵니다. 그 다음에 180 몇 번이라고? 5번. 자 185번은 등차수열이라고 표현되어 있어. 그러니까 A 6항이 빨리빨리 넘어갈 거야 돼. 정신 차리고 가야 돼. A1 더하기 몇 D야? 5D야. 이게 얼마래? 이게 40이고 그 다음에 A1 더하기 몇 D? 얘는 13D.
13이니까 13D가 8이야라고 했으니까 거꾸로 빼면 12개에서 5개를 빼게 되니까 8D가 나올 거라고. 그럼 이것도 거꾸로 빼면 얼마나? 마이너스 32. 그러니까 마이너스 32가 표현되니까 공차는 음수가 된다는 걸 확보할 수 있다. 절대값 나오면 부호가 바뀌어야 돼. 초항이 양수면 공차가 음수. 초항이 음수면 공차가 뭐 반대부호를 갖는다는 거. 그래서 초항은 분명히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양수가 나올 거야. 그러면 초항 얼마 돼? 마이너스 20을 더하니까 초항은 60이 나오죠. 그럼 숫자가 어떻게 돼? 갈수록 작아지죠. 그러니까 열거해 보면 처음에 60, 그 다음 4 뺀 거 56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쭉 쓸 수도 있어. 수열은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이지 어려운 건 없어. 그러니까 쭉쭉쭉 막 열거해서 풀면 된다고. 그런데 절대값, 합에 대한 절대값이 최소가 돼야 된대라는 거야. 그러니까 합에 대한 절대값이 최소가 되려면 우리는 뭐 해야 돼? 이게 최소가 되는 자연수 n값을 찾는 거니까 뭐 자기가 이렇게 쭉 써서 점점점 숫자가 작아지면 어디까지 더 해야 되겠냐 라는 걸 이제 체크하는 거죠.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 일반항을 써주면 초항 더하기 초항 마이너스 60 그리고 함수에서 하나 뺀 D니까 이렇게 일반항 써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라는 거죠. 그럼 전기하면 얼마 나옵니까? 64에서 빼기 4에 나오죠. 이게 일반항이죠. 그리고 합가능 공식은 뭘 뜻해? 이제 지금은 연습하는 거니까 2분의 상수 곱하기 2초항 그래서 120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120 그 다음 플러스 n-1의 공차 마이너스 4가 법조라는 거야. 그래서 안에 거 정리하면 SN이 무언지도 확실히 알 수 있죠. 이게 SN이니까 SN. 그래서 이제 이놈들을 쭉 보면은 얘네들은 2분의 n 곱하기 이거 정리하면 124 산수하는 건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거 4n. 그래서 이렇게 약분시키면 n 곱하기 62가 될 것이고 얘는 빼기 2n이 되니까 이렇게 SN이 이런 식으로 2차함수가 또 표현되는 거야. 그러니까 2차함수로 표현되는데 얘는 축과 공식을 체크해보면 이렇게 체크해보면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b 했을 때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데 시간 아까우니까 축과는 공식을 써주는 게 좋다. 축과는 공식이 뭐라고? 마이너스 2차함계수 2배분의 1차함계수 마이너스 2분의 b라고 했기 때문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얘는 마이너스 2a분의 해서 또 바꿔주면 2 되고 여기 60이 되니까 안 떨어지죠? 그럼 2분의 얼마나? 31 요거 약분시키면 그러니까 2분의 31은 얼마야? 15 더하기 2분의 30과 n값을 2분의 30과 2분의 1이니까 먼저 자연수를 수열해서 꼭 찾아야 된다 이게 15.5죠. 딱 정가운데 이렇게 위로 볼록인 축에서 여기가 15.5일 때 최대치를 갖는다 얘. 그러니까 얘는 15일 때의 합과 16일 때의 합이 똑같은 거야. 왜? 축대칭이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S15까지의 합과 16항까지의 합이 똑같이 최대가 된다 얘기야. 알겠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값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2차함수 그래프인데 위로 볼록 그래프야. 그럼 여러분이 이제 그래프적인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요거 그래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2차함수 그래프 어떻게 되죠? 요거 인분에 때리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2n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얼마 돼? 31 되죠. 그러니까 얘가 0 되는 값이 몇 개 있어? 2개. 0일 때하고 31일 때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체크해주면 0일 때 0 되고 31일 때 0 되는 건데 그냥 모든 수를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자연수만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점으로 찍힌다고. 점으로. 근데 맨 위에 있는 최대값이 얼마야 그랬더니 15.5일 때. 여기 값이 축인데 15.5일 때다. 그럼 15일 때의 값하고 이렇게 16일 때의 값이 똑같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임지랑 상관없지만. 그럼 여러분 뭐야? 함수에서 절대값 취하면 어떻게 돼? 들어 올린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들어 올리면 되는 거야. 여기는 무슨 말 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질문하는 건 이미 답이 확보된 거죠. 0 되겠다. 그러니까 0 되면서 그 다음에 다시 양수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해되고 무슨 말 하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n값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 여기 31이라는 숫자가 잘 보이죠. 잘 이해하세요. 합이 최소가 되는 것. 됐음?
얘들아 다시 한번 얘기할게 천천히. 자 이게 누구 그린 거야 지금? 여러분이 쌤이 이 분홍색 그래프가 y는 SN 그래프를 그린 거라고. 그 SN이 요게 n축이고 n을 집어넣었을 때 나온 y 값이 2차식으로 표현된 건데 절대값으로 취하고 있다 얘기야. 얼마나 31을. 알겠어? 그러니까 n이 31일 때 여기가 0 돼 버리니까 이 합이 n이 얼마일 때 31일 때 SN이 0 되니까 제일 작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어요? 무조건 SN은 몇이냐는데 절대값 취하는 그래프 0 이상이기 때문에 SN은 0 이상이니까 0일 때가 제일 작다 이게. 그래서 최소를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나왔으면 답지에 답을 찍을 때도 30을 찍어야지. 저거 뭐 이해 못하더라도 30을 딱 찍어야 되는 거 알았어? 수열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연수값만 답하는 거니까. 알겠지? 그 이해를 못해서 좀 질문한 거니까 1286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차 그래프에서 이런 함정들 파니까 이렇게 점선으로 찍히면서 최대값 최소값 잡는 거 잊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SN이 최대가 될 때는 얼마니 물어보면 SN이 최대가 될 때는 N값이 2개 있다라는 게 SN이 최대가 될 때. 여기서는 안 물어보겠죠. 만약에 SN이 이렇게 마이너스 2n 곱하기 n-31을 이러면 n이 몇일 때 15일 때와 16일 때 최대를 갖는다는 것도 기억해줘야 된다 그 얘기야. 절대값 안 붙였을 때. 절대값 안 붙이면 이렇게 녹색선 이렇게 쭉 내려가니까 나머지는 음수니까 최대일 때는 15와 16 두 개가 나온다. 이거를 양수 일반항 갖고만 풀면은 답 하나 썼다고 좋다고 틀리는데 그럼 안 돼. 확보하는 그래프도 꼭 그릴 줄 알아야 돼. 축공식 기억해놔야 돼. 알겠죠? 함정 팝니다. 학생들이 1186번인데 1186번도 똑같은 내용이 될 거야. 등차수열이래. 그래서 등차수열 파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절대값이야. 그러니까 이 파랑이 얼마야? 그러면 A1 플러스 몇 D? 7D라고 빨리 또 가감법 연산할 거고, 그다음 12항에서 7항까지 빼면은 A1 더하기 얘는 11D A1 지워지고 6D 11D에서 6D 빼면 5D. 그래서 5D가 얼마야 그랬더니 5D가 15다라고 한 줄 생략하고 D값이 3 나왔죠? D값이 3 나와서 집어넣으면 얼마나? 20일 되니까 20일 넘어가면 또 빼기 20일 붙죠. 그러니까 초항은 얼마입니까? 그럼 아까 그랬죠. 절대값 나오는 문제는 무조건 부호가 반대라고. 얼마나? 마이너스 65가 나오죠. 그러니까 초항이 음수니까 D는 양수. 그럼 분명히 갈수록 커져 숫자가.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얘는 뭐 SN에 대한 질문을 했으면 조금 더 어려웠을 텐데 그냥 AN에 대한 질문을 했으니까 AN을 그냥 표현하면 되죠. AN은 뭡니까? 그럼 초항 더하기 마이너스 65 더하기 n-d라고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정리하면 뭐지? 3n-68 나오는 거고 그죠? 그거에 뭘 취했다? 절대값 취했다 이야. 여러분이 절대값 취하면 여기다 절대값 취한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지? 등차 수열은 무조건 일반항은 1차 함수 합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하는 거야. 등비 수열은 지수함수의 그래프 생각하는 거고.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y는 3n 플러스 빼기 68이라는 그래프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분명히 0일 때 마이너스 68 나오면서 그래프를 쫙 그리면 이렇게 나오는데 x가 여기가 n축이 무슨 수? 자연수만 오니까 저렇게 연속된 숫자가 찍히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1일 때 몇 나오니? 그럼 음수. 그러니까 얘가 양수 되려면 얼마여야 돼? 23 넣었을 때가 69 되죠. 그러니까 23항일 때가 여기서 1 찍히는 거야 라는 이런 그래프적인 해석을 꼭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 24 집어넣으면 얼마 되냐? 그럼 24 집어넣으면 홍차는 무조건 3이라 했으니까 당연히 3 더해지면서 4가 되겠죠. 이렇게 점으로 찍히는 게 등차수열의 그래프가 된다 이 얘기야. 알겠지? 근데 얘는 뭐 하나 그랬어 얘들아? 들어 올려라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 올린다고.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n이 몇일 때 최소값 갖느냐라고 찾는 거야. 선생님 분명히 여기서 이 절대값교의 함수는 2차 함수에서 이렇게 3x-68에 대한 전체 제곱의 그래프하고 똑같다 그랬죠. 이거는 아래로 보르기 포물선 뜨는 거고 얘는 꺾인 선이 나오는 그 차이점밖에 없다. 그럼 그 안에가 0 되는 값이 체크가 되는데 얘가 0 되는 값이 좀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3분의 68이라는 숫자가 그걸 빨리 쪼개야 돼. 자연수 가장 가까운 자연수가 뭐야?
3의 거듭제곱 3분의 69가 제일 가깝죠. 그러니까 얘는 3분의 69가 제일 가까우니까 거기서 빼기 3분의 1한 거라고. 그럼 얼마나 오니? 그럼 23에서 3분의 1 뺀 거야. 이걸 왜 체크하느냐? 그러면 23에서 3분의 1만큼 뺀 자리 3등분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가 23이다 라고 이렇게 잡히면, 여기가 23이라고 잡히면 이렇게 좀 확대해 볼게. 여기가 꺾인 점인데 23에서 3분의 1 뺀 자리가 0 되는 값이라고. 바로 얘라고 얘. 그러면 얘는 좌우 대칭 형태로 표현될 테니까 여기가 20이라는 걸 확보할 수 있다. 그 얘기야. 이거 얼마일 때가 최소 밑에 나오냐? 그러면 자연수 논리대로 끄는 거니까 23일 때가 문제에서 n이 얼마일 때? 23일 때 최소값 갖는 거고, 그때의 값은 아까 21, 3 집어넣었을 때 이미 답은 냈죠? 1. 그러니까 AT는 2다. 그 둘이 더해졌으니까 답은 24라고 체크하는 거야. 알았죠? 등차 수열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몇 차식?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얘들아? 1차식이니까 얘는 1차 함수 직선 그래프를 그려서 점 찍는 거고, 응용하실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관한 2차 함수가 나오니까 n에 관한 2차 함수에 대한 포물선인데 그걸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점선으로 점 찍어서 표현하는 거다 이게.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얘는 무슨 함수? 지수함수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가 n이 바뀌는데 지수애가 있으니까 지수함수. 알겠죠? 얘도 n인데 여기가 n이 바뀌는 거니까 n에다 숫자 집어넣는 거잖아. 이것도 지수함수예요. 근데 단 점으로 찍어서 표현한다. 왜? n이 자연수니까. 알겠습니까? 등차별 등비에 대해서 응용된 문제들은 그래프 문제밖에 없어요. 자, 그래프를 이용하면 빨리 풀 수 있으니까 잘 기록해주세요. 그 다음 1294번 문제. 1294번 문제. 자, 1294번 문제나 1293번 문제는 문장제 문제인데 1294번 문제 살짝 보면 두마음을 얘가 주어지는 게 거기서 이제 자기의 수면 시간이 매일 15분씩 길어진다. 빨리 단위를 보세요. 24시간이 수면 4시간이 24시간이 되는 날을 계산해서 자신이 죽는데,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자면 자기 죽는다라고 예측을 한 거야. 그런데 증가량이 얼마만큼? 매일 15분씩 길어진다. 이 식자가 붙은 것들은 전부 다 15분 더하고 15분 더하고 15분 더하니까 등차수를 뜻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빨리 시간 단위로 바꾸면 60분 중에 15분 차지하고 있으니까 4분의 1 시간이다 라고 시간으로 바꿨어. 매일 4분의 1시간씩 잠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처음에 매일 옆밤 12시에 잠들었다고 했을 때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된 날의 수면 시간이 몇 시간이야? 처음 수면 시간이 14시간이다. 이렇게 초항은 처음 수면 시간 14시간이라고 잡고, 공차는 늘어나는 수면 시간이 4분의 1시간이라고 잡아주면 되죠. 이렇게만 세팅해주면 그닥 어렵지 않다. 그래서 뭐라고? 그날부터 생을 마칠 때까지 깨어있는 시간에 합. 그랬으니까 깨어있는 시간이어서 해야 돼요. 그렇지. 깨어있는 시간이면 반대로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문제가 얘기하는 게 어쨌든 합이, 자 이렇게 잠든 시간, 그냥 자기가 잠든 시간으로 하고 싶으면 잠든 시간의 총합을 구해서 전체 시간을 빼면 되죠. 이게 어떻게 돼? 잠든 시간의 합. 잠든 시간의 합은 초항이 이거고 그 다음에 공차는 이거다.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잠든 시간의 총합이 얼마 될 때? 24시간 될 때 이 사람은 죽는 거야 라고 했으니까 24시간 될 때 이 사람은 뭐한다? 죽는다. 알았어? 그럼 이제 반대로 그냥 이게 잠든 시간의 합이, 이게 여기서 얘기하면 만약에 학교 시험에 이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모의고사 문제에서 잠든 시간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어떻게 돼? 2분의 함수 곱하기 초항 2배, 그래서 28시간 2초항 플러스 함수 마이너스 1 공차 곱한 거. 요게 얼마다? 24시간 될 때 그 사람을 죽는 거지. 그래서 n값을 찾을 수 있는 거지. 알았어? 그러니까 n값을 찾으면 그 사람은 그 n값이 된 당일날 뭐 하는 거야? 죽는 거야. 그러니까 며칠 동안 깨어있는지를 알 수 있죠. 뭔 말인지 알겠지? 어쨌든 질문한 건 아닌데 1293번은 이렇게 식을 거꾸로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럼 1294번 문제는 민규가 수학 X 문제의 수가 X인 마플 시너지를 첫날에 15문제 풀었으니까 얘는 초항을 얘기하는 걸 거야. 그 다음에 둘째 날부터 매일 문제 수를 D만큼 증가시키면서 풀어 9째 날까지 풀고 나면 24문제가 남는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총 문제 수가 X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문제 수의 뭐야? 그냥 간단하게 말 붙이면 합이죠, 합. 근데 여러분 X라는 게 합이라는 걸 생각 못하니까 죽는 것 같은데 총 문제 수의 합은 X인데 첫날은 몇 문제? 15문제. 그래서 공차가 15일 때 초항이 15일 때 공차는 D다. 그러니까 얘는 2분의 며칠? 며칠까지 풀었다? 9일 2분의 항수 곱하기 2초항 그 다음에 항수에서 하나 뺀 공차 그리고 나서 몇 쪽이 남았다? 이게 24쪽이 남았다 얘기야. 그런데 이걸 다시 너무 많이 남았다. 그래서 다시 30문제씩 풀겠다라고 세팅을 한 거죠. 그럼 초항이 30, 그 다음에 공차는 D, 횟수는 며칠? 7일. 그러니까 똑같이 총 문제수의 합은 2분의 항수가 몇 개야? 7일. 그리고 2초항 2 곱하기 30 그리고 몇 D? 하나 뺀 D니까 6D. 요거 값에다가 몇 문제 남았다? 39문제 남았다 했으니까 이거 두 개를 갖다라고 해서 D 값을 찾고 D 자리에다가 집어넣으면 X가 나오죠. 둘이 같다가 그러니까 이 뒤에가 1차 방정식이니까 이건 풀어야 돼. 그렇지? 어차피 전체 페이지 쓰니까 D 찾고 D에다가 집어넣으면 X가 나온다. 됐죠? 그 다음에 1294번 됐고 1305번 1305번은 등비인가? 등차? 어? 네. 1305번 없는데? 1305번 있어요? 맨 마지막인가? 맨 마지막이구나.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등차든 등비든 이렇게 거기에서 정업 판단하는 게 나올 텐데 합이 이거래. 그럼 이제 합이 n에 관한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그게 나중에 미적분에 가서도 얘가 n에 관한 식. 당연히 SN이니까 n이 변할 텐데 얘가 n에 관한 식으로 주어져 있다. 우리는 뭘 이용해? 졸업할 때까지 SN에서 SN- 바로 앞에 것까지 합을 빼면 뭐 나온다고? n번째까지 합친 거에서 그 바로 앞에까지 합친 거 빼면 n번째가 남는 거고 이때 n은 얼마 이상? 2 이상이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가 0항이 되면 안 되니까 2부터 넣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초항은 뭐냐라고 하면 초항은 처음에 SN이 문제에서 주어진 놈이기 때문에 S1이 초항이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시험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이게 시그마로 나올지 SN으로 나올지 그건 모르지만 무조건 나옵니다. 자, 그래서 SN이 이렇게 식으로 주어져 있다. 그럼 여기에는 이제 함정 같은 게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빨리 SN이 무조건 n에 관한 식으로 나오면 하여가 이렇게 7 나오면 여기서 SN-을 빨리 대입해가지고 쭉 전개한 다음에 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빨리 스피드하게 2배의 n-1에 대한 제곱 n-2n 플러스 1 제곱했고 그다음 플러스 16배의 n 그 다음에 빼기 여기다 n 대신에 n-를 집어넣는 게 수열이야. 이거 빼기 16 더하기 7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전개 쭉 해주면 마이너스 2n 제곱 빼기 플러스 되면서 4n 빼기 2 되고 그 다음 플러스 16n 빼기 16 더하기 7 이라고 쓰고 그냥 뭐 이렇게 자기가 자신 있으면 그 똑같은 것만 지우면 되겠네. 지우고 16n 지우고 7 지우고 남는 것들을 챙기면 그게 an이 된다 이게. 얘네들 계산하면 빼는 거니까 주의점 빼는 거니까 마사에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2 이거 마이너스 18인데 그걸 빼는 거니까 플러스 18이 되고 여기 때 n은 몇 이상이다? n은 2 이상이라는 거 이거 주관이 서술형에서 놓치면 안 돼요. 다음 점 됩니다. 그런 다음에 초항은 뭡니까? 그러면 S1이 초항이니까 초항이라고 한글을 쓰셔도 돼. 선생님 지금 쓴 것처럼 처음에 주어진 거에다 집어넣는 거 2를 그럼 2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여기다 1 넣으면 16 더하기 7 되니까 얼마 나옵니까? 이건 23? 20 21 나오죠. 방금 알아서 하시면 되죠. 20이 나왔는데 여기다 1 넣어봤어. 여기다 1 넣으면 같아 안 같아? 다르죠? 그러니까 얘가 믿을 수 있는 초항이지 얘는 믿을 수 없는 초항이다. 얘는 몇째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 공차가 마이너스 4인 수열이 된다. 그 얘기야. 그게 함정이야.
그런 게 터프로 빠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초항이 얼마나? 이거 수를 열거해 볼게요. 수를 열거하면 초항은 21이 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항은 뭡니까?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마 8 더하기 18이니까 10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공차가 마사니까 6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 되는 거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그러니까 초항은 따로 놀고 흰색 글씨부터 등차돼야 된다. 두 번째부터 등차돼야 된다. 그래서 문제는 두 번째에서 첫 번째 빼래. 그럼 얘 빼기 하면 얼마인데? 얘 빼기 하면 마이너스 11 되니까 이건 틀렸다. 마이너스 11. 이렇게 푸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몇 번째 하냐 물었으니까 얘랑은 무관하죠 이제. 그냥 음수가 몇 번째 나오냐. 저기 자기가 여기 썼으면 4 빼면 그 다음 놈이 음수지. 그래서 몇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다섯 번째도 음수 나온다. 5항 맞다. 그리고 SN의 최대값은 SN의 최대값 아까 했던 대로 이 SN 2차 함수지? 그지? 2차 함수니까 축구하는 공식을 빨리 써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 최고창에서 음수니까 위로 볼록 때릴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묶으면 오케이 그냥 축공식 쓰자.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썼는데 가만 뿔되면서 4분의 16이니까 4항까지. 4항일 때가 제일 크구나. 4 집어넣으면 답이구나. 알겠습니까? 딱 떨어지는 자연수니까 그런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라는 거예요. 4 집어넣으면 얼마 되냐?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16 그 다음에 4 집어넣으면 이 16 곱하기 4 플러스 7 되는 거니까 얘네들 16에서 4덩어리에서 2덩어리 뺐으니까 16 곱하기 2 플러스 7 되니까 32 더하기 7에서 39다. 맞다. 틀리다. 판단할 수 있다. 됐죠? 1305번 듣고 이제 등비죠. 등비에서 1300 몇 번이라고? 44번부터 이게 또 혹시나 없을지 모르니까 1340번. 네. 응? 네. 네? 1311번 해주세요. 1311번. 천사백 11번 더 나오나 여기서? 터프만 할 줄 알아도 한두 개 틀리고 말 거야. 기말 터프만 잘해도 여기 민착해서 다시 기출문제 쭉 훑어봤는데 승시는 좀 더 어렵게 나오겠죠? 아닌가? 근데 학교는 시험 문제가 중간고사 좀 어렵게 쉽게 나오는 학교들이 분명인가? 분명. 자, 공비가 아닌 등비수열이 주어져 있대. 그때 A에. 그러니까 얘는 수식어가 공비가 아니다. 근데 두 개가 공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얘는 A1이니까 A는 초항 곱하기 공비의 MR 수순 그냥 바로 쓰시면 되고 B에는 초항 곱하기 공비의 MR 수순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냥 초항을 B1 잃는 거고 초항을 잃는 거고. 그래서 문제가 이제는 거 두 개 더한 거. 두 개 더하면 이제 두 개 더하면 되잖아. 두 개 더한 게 뭐나라고 하면 두 개 더했을 때 AN 플러스 B에는 묶이잖아. 공통인수. 그럼 A1 더하기 B1에 그 다음에 공비의 아래 MR 수순 분배하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공비가 얼마니? R. 초항은 뭐야? 여기다 일렀을 때 초항 값이 나오니까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기 때문에 A1 더하기 B1이 초항이 되죠. 그러니까 등비수열끼리 더해도 등비수열이 된다. 빼도 등비수열이 된다. 곱해도 등비수열이 된다. 뭐 그런 얘기들 하는 거지. 이렇게 지금 여기 이제 공비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기억은 참일 것이고. 그럼 둘이 곱하라 해. 그럼 둘이 곱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세운 애들은 그냥 곱하면 되죠. A는 B는 뭡니까? 그럼 둘이 곱하는 거니까 A1 곱하기 B1 이렇게 곱하기 그다음 같이 성립해주고 R의 MR 수하고 R의 MR 수 곱하면 어떻게 돼? R의 지수끼리 더하는 거니까 지수법칙 2n 마이너스 2승이 되죠. 그럼 얘는 R의 제곱의 MR 수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공비가 뭐니 물으면 항상 R의 N 앞에 있는 것까지 싹 다 끌어내야 돼. 여기다 1 넣으면 얘가 한 번 곱해지고 여기가 빵번 곱해지고 여기다 2 넣으면 얘가 2번 곱해지고 여기다 이렇게 3 넣으면 얘가 2번 곱해지고 4 넣으면 3번 곱해지니까 이게 공비가 된다. 알겠죠? 둘이 더했을 때는 이렇게 쓰지 마시고 A1, B1에 아래 2n-2라고 써 있어도 이게 공비가 된다. 이게 N 앞에 있는 거. 그리고 공비가 R제곱이지 공비가 아니면 건 틀렸다. 알겠지? 그 다음에 A2, B2에 여기 배열형식에서
그럼 니네 수열은 함수야라는 것만 제대로 이해하신 분은 여기다 2n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a1 곱하기 r에 2n-1이 되는 거고, 그 다음 bn은 뭐야? 그럼 bn은 그대로 이해해줘. 그러니까 a2n하고 그 다음에 b2n하고 곱하게 되면 얘랑 곱하는 거니까 또 아까 했던 대로 a1, b1 되는 거고, 곱하기 지수법칙 배웠지? 라는 거지. 이렇게. 그럼 지수법칙 적용하면 r에 몇 n? 지수끼리 더하니까 3n-2가 되는 거야. 그럼 공빈 뭐야? 그러면 r의 3제곱이라고 답한다 이게.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서의 문제의 유형은 r의 pn제곱 플러스 q꼴일 때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이런 수열은 무조건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 되는데 공비가 항상 뭐다? 그거 r의 p제곱이다라는 걸 알고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지? 저 지수가 2차로 가면 등비수열이 아니야. 근데 지수가 이렇게 n에 가는 1차식일 때 등비수열이 된다. 그 다음 1311번 됐고 1344번으로 갑니다. 이번에 없나? 1344번. 근데 좀 여긴 좀 쉬어갈 만하지. 그래프 문제는 싹 다 하세요. 1335번, 1336번, 1337번 이런 것들. 1337번 질문이죠? 아니네. 1338번 문제는 이렇게 도형에 대해서 얘들아 이제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림 보고 아 이게 등차인지 등비인지 빨리 판단해야 되는데 등비 냄새 나는 거는 항상 닮음인 도형에서 닮음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닮음비 존재하는 것들이 전부 다 등비세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어떠한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의 길이를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카운트하면서 이 길이를 똑같이 n등분하는 개념이 나오면 그거는 등차수열을 뜻하는 개념이 되는데 지금 요거 보면 알겠지만 여기다가 내가 점 찍었어. 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중심이야 라고 했어.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중심, 그 다음에 접선 반지름 수직이니까 여기다 접선 반지름 수직되고 여기서 접선 반지름 수직, 그 다음 접선 반지름 수직, 그리고 접선 반지름 수직, 이렇게 접선 반지름 수직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중심선들을 쭉 연결해. 이것도 접점이잖아.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돼. 그럼 접점을 다 통과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 간격하고 이 간격이 똑같니? 반지름 값이 똑같지 않잖아. 그러니까 얘는 일정한 비율로 확대되는 거니까 이게 등비설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 등비설도 알아. 그래서 여기다가 보조선을 이렇게 하나 더 주면 되는데 그럴 필요 등비수열이라는 것만 직감하시면 돼요. 일정한 비율로 커진 거야. 해설은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다 직각 딱 써 내려놓고 이게 R1이면 여기가 R1이고 R에다 요만큼 곱해진 거 더해 합친 거네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일정한 비율이 요만큼씩 늘어나는 거다. 이 닮음비가. 알겠어? 그래서 얘가 뭐가 돼? 초항 R1, R2, R3 얘가 가운데 놈 R4 그 다음에 R5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지금 보니까 너도 두 개 앞에 있니? 나도 두 개 앞에 두 개 있다. 등비 중앙이라는 개념이 되고 등비 수열임을 알고 있으면 그래서 가운데 거를 몇 번 곱한 거? 2번 곱한 게 앞뒤 곱한 거랑 같다라고 이렇게 해결해 주는 거죠. 등비 수열을 알면 쪽 빼먹으면 되지. 그래서 가장 큰 원이 18 가장 작은 게 8이니까 얘가 18 얘가 8이다 라고 표현되는 거라고. 그리고 가운데 놈은 누군지 찾아낼 수가 있다. 알았지? 누구 제곱인지를 표현하면 되죠. 분해하면 되는 거. 그다음 1339번 거기 내용 별로 없죠. 내용 준비 중앙과 경찰관 얘기하는 거. 넘기면 1344번하고 1345번. 1344번 문제는 등차랑 등비랑 엮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통합형 문제를 꼭 잘해주셔야 돼요. 자, 공차가 6인 등차수열 N이라 했으니까 A에 6 세워줄게 라는 건데 이 세 개의 숫자대가 등차수열이 있는데 그러니까 세 개의 숫자가 등차수열이 있다 했으니까 A4, A2, A4, K, AK, A8 얘네들이 등차수열이면 EAK가 가운데 놈을 2번 더한 게 앞뒤 더한 거랑 똑같다. 그게 등차수열의 등차종이지. 이제 좀 있으면 석 달 뒤면 시험이야. 응?
자, 가운데 놈을 몇 번 넣은 거? 2번 더한 게 앞뒤 더한 거랑 같다고. 근데 무슨 소리야? 등차되니까 그냥 일반한 부분을 곳에다 집어넣는 거야. 초항 더하기 몇 D? K-1 D. D가 얼마야? 6. 그럼 여기 초항 더하기 몇 D? 1D. 공D 6. 그 다음 얘는 초항 더하기 몇 D? 7D. 7D니까 7 곱하기 6. 그럼 여러분이 양변에서 2A1, 2A1은 그냥 지워진다는 걸 발견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곱한 거하고 12K-1하고 그 다음에 요놈이 더한 게 7 더하기 6 더하기 40이니까 48이 되겠죠. 이게 같으려면 K가 얼마냐? 라고 찾는 거죠. 되니? K가 얼마나? 7? 아니 4? 뭐? 얼마? 5일 때가 되겠죠. 그러니까 K 값 찾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K를 집어넣으면 뭐 이거 턱가 아닌데 A2, AK, K가 5항일 때 무슨 절인데? 등 B 수열이 됐으니까 얘를 몇 번 곱한 거? 2번 곱한 게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거랑 같다라고 쓰는 거죠. 알겠어? 근데 이 수열 자체가 무슨 수열이야 얘들아? 등차 수열이니까 그냥 등차수 일반항 쓰면 되는 거야 그냥. A1 더하기 몇 D? A2는 A1 더하기 1D지? A2는 A1 더하기 1D. 근데 D가 6이 됐으니까 A1 더하기 1D. 그거에 대한 제곱이 A1 곱하기 얘는 A1 더하기 4D. 결국은 A1을 제곱하면 A1은 남겨서 지워질 놈이니까 1차 방정식 풀라는 얘기가 됐어? 이거 풀면 되는 거 아니야? 좀 매끄럽게. 별 내용 없다. 그래서 여기다 A1 제곱 지워질 테니까 여기는 곱한 거 2배인 12A1 플러스 36이 둘이 곱하면 여기 D가 6이죠. 그러니까 이제 24 되니까 12, 24A 24A1 되니까 이걸 땡겨놓고 남겨놨는데 A1은 3이다라는 거 한산할 수 있지. 1345번 문제. 1345번 문제. 여기 별표 쳐놓으시고 약간 터프만 잘하면 돼. 진짜로. 터프만 확실하게 이해하면 시험 잘 봅니다. 진짜. 자, 거기다 이제 모의고사 추가하거나 아니면 올림푸스 추가하면 상위권 동약하죠. 0이 아닌 세수가 서로 다른 세 개 숫자가 등차수열, 등비수열. 등차수열이 된다 했으니까 빨리 세워야지. 뭐? 가운데 놈을 2번 더한 것은 앞뒤 더한 거랑 같다. 등차 중앙. 그래서 이 가운데가 이 B니까 가운데를 2번 더한 것은 앞뒤 더한 거랑 같다. 식 하나 만들고. 그 다음 PQR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이 된다 했으니까 PQR은 Q 가운데 2번 곱한 게 앞뒤 곱한 거랑 같다. 등비수열은 곱하기 등차수열은 더하기. 됐지? 이렇게 식 세워놓고 얘네들의 서로 다른 뭘 찾으래? 실근의 개수를 얘기하니까 그냥 판별식이죠. 판별식. 그래서 우리 판별식이 어떻게 되니? 그러면 첫 번째 놈의 판별식을 D1이라 하면 D1은 가운데 놈 B제곱에서 빼기 반제곱 빼기 AC 짝수공식 쓴 거야. AC가 되고. 다음 D2. 얘의 판별식은 근의 개수를 얘기했기 때문에 판별식 갖고 놀아대고 그래프를 움직여대고. B는 짝수공식이 안 되니까 Q제곱 마이너스 4PR이 되고. 이렇게 싹 써놓고 그다음에 요 Q제곱 대신에 PR 집어넣어. Q제곱 대신에 PR 집어넣으면 곱하기가 쉬우니까 얘 먼저 건드리자. PR 집어넣으면 PR 빼기 4PR이니까 마이너스 3PR이 되네. 근데 PR이 분명히 뭐라고? 양수 그랬으니까 이거는 음수 그러면 실익은 없어. 판별식이 0과 다르니까 얘는 무슨 근? 허근. 그러니까 여기 0개. 그러니까 얘는 0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놈 자리에다가는 곱한 게 더한 게 나왔으니까 B제곱 대신에 집어넣으면 되죠. B가 뭐야? 그러면 2분의 A 플러스 C가 돼요 라는 거지. 그거를 제곱한 거에서 분수 나오면 통분 얘는 4분의 4AC가 되고 합쳐 그러면 이제 얘는 2분의 어차피 곱두 배하면 2AC인데 4개 빼는 2개 빼는 이렇게 A-C에 대한 제곱이다 라고 써놓으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제곱이니까 0보다 어때? 크거나 같다 해서 서로 다른 숫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같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판별식 0보다 크니까 서로 다른 2개 M은 2개 그래서 2 더하기 0 답 결정하는 판별식 문제가 되죠. 됐어요? 1340
42번 이런 거 중요하죠. 1449번은 안경수하고 연결된 이런 게 모여서 나오면 4접자야. 근데 이거 편안하게 맞춰야 되는 4접자라고. 어쨌거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여러분이 1학년 때 졸라 연습했던 거야. 3차 함수랑 2차 함수랑 만난다. 그러면 둘이 갖다 놔고 방정식화 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수투 가서는 거의 대부분 수투에서는 이치거리가 다야 거의. 그리고 미분 때리고 그래프 그리고. 응? 근데 지금 이제 수원에서는 그 전처전으로 이제 뭐 수열과의 관계를 따지면서 얘네들은 3x 3제곱에 플러스 7x 제곱에 빼기 7x 그 다음에 빼기 k는 제로다라고 해놓으면 이 교점의 x좌표라는 것은 바로 근이다. 여기에 근인데 그 근 3개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 그러니까 등비 수열을 세우는데 알파, 베타, 감마가 아니라 그건 1학년 때 끝났죠. 알파, 베타, 감마 대신에 등비 수열을 쓰니까 초항 그 다음에 AR 그 다음에 AR 제곱이라고 이렇게 세워서 하나합 한칸 띄기 하나합 부호 바뀌고 둘곱합 안 바뀌고 그 다음에 세곱 바뀌어라는 그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죠. 그래서 얘는 3개 더한 게 뭐냐 라고 그러면 A1 더하기 AR 더 얘 이런 게 시험 문제 잘 나오냐면 이게 얼마나 그러면 부호 바꾸랬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7 이게 하나합 한 번씩 더한 거의 합은 3차항분의 2차항 부호 바꾼 거 두 개 곱한 거는 A 제곱 R 두 개 곱하면 A 제곱에 R 하나 둘이니까 3번 얘네들 곱하면 A 2번에 R 2번 이게 얼마야 물어봤니? 둘곱합 3차항분의 1차항 부호 안 바꿔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7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풀어? 등비수열은 미지수가 2개죠 AR 그러면 등비수열은 가감법으로 푸는 게 아니라 나누기로 푼다라고 눈에 말씀드렸으니까 저거 빨리 나누기로 풀려면 묶어내야 되죠. 그래서 묶은 다음에 그냥 나누면 되는 거야. 묶은 다음에 나눈다. 등비수열은 계산법이 그 미지수 2개 찾아내는 방법이 묶고 나누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공통해서 A로 묶고 아니면 바로 자기가 자신 있으면 그냥 여기서 약분시켜도 되죠. 그러면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이 될 것이고 이게 마이너스 3분의 7이다. 그럼 얘네들은 뭐가 공통이야? A 2개 R 한 번이 공통이죠. 그럼 얘는 분배하면 1 나올 것이고 얘는 분배하면 R 나올 것이고 얘는 분배하면 R 2개가 남죠. 이게 얼마나 됐니? 마이너스 3분의 7 누가 이렇게 썼어? 이거 마이너스 3분의 4죠 4. 네, 얘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분의 7 되는 거야. 하나 합이 마이너스 3분의 4 7 맞아요. 7 맞네? 똑같네 둘 다. 아유 뭐야 이거 그럼 땡큐네 이거 턱 아니네. 자 눈이 나누면 어떻게 돼 이제? 똑같으니까 1대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네들 지워주고 A가 하나 지워질 테니까 뭐 남니? 여기서 A 하나 약분되고 A R 남고 분의 1이 이건 분자분모 똑같으니까 1 된다라고 해서 따라서 AR이 얼마야? 1이야 라고 체크되죠. 그거 갖고 답 낼 수 있는 이유가 세곱 들어갑니다. 세곱 들어가면 A 3번에 그 다음에 R 몇 번 나와? 3번 그놈의 값이 근각에서 세곱은 더 바꾸니까 플러스 K가 된다. 따라서 AR의 3승이니까 1의 3승값 K는 2다라고 답 내는 거예요. 응? 어디? 3분의 K 3분의 K 그래서 R은 3분의 K 정답은 K는 3 나온다. 알겠죠? 나머지 맨 마지막 산수는 이거 갖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3분의 K 오케이? 3 부호 바꿔? 안 바꿔? 바꿔. 그거 근각에 대한 게만 알면 됩니다. 질문은 없었지만 그냥 한번 짚어보려고 한 거야. 내용 까먹지 마시고 그 다음에 1359번까지만 하고 잠깐 살짝 간다. 1359번 갑니다. 얘들아 1359번에서 주요 내용은 뭐냐면 이 내용을 알아야 돼.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이렇게 찍어서 AN까지 합. A 무슨 지어질 때? 등비일 때 성립하는 식이야. 등비일 때 이놈의 합을 N항까지 하니까 SN이라고 이거 기억해줘야 돼. 그 다음에 역수들의 합이 주어져 있을 때 A1분의 1 더하기 A2분의 1 더하기 땡땡땡 찍어놓고 AN분의 1 역수들의 합이죠. 역수들의 합 그러면 그냥 본래 숫자의 합과 역수들의 합과의 관계를 빨리 풀어내는 방법이 있다. 그럼 우리가
역수들의 합 이걸 이제 증명해보자. 지금은 이제 자 등비수의 합방공식이 뭐야?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 곱하기 공비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었을 거고 그지? 그 다음 얘는 역수들이니까 초항이 뒤집혔어. 초항 A1 그 다음에 AR 그 다음에 AR 제곱 이렇게 쓰는 게 등비수열 AN을 얘기하는 건데 역수들은 AN분의 1은 뒤집기만 하면 되니까 A1분의 1 A1R분의 1 이렇게 되니까 공비가 R분의 1로 바뀌었죠. 숫자 뒤집으면 초항도 뒤집히고 공비도 뒤집힌다. 그게 등비수열 원리야. 그지? 조용히 있으면 안 되겠지? 그럼 얘네들은 이제 합구하는 공식을 집어넣으면 1 공비분의 1 그리고 초항이 뭡니까? 그러면 A1분의 1이 될 것이고 1 공비의 n승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됐죠? 그럼 얘네들 이제 여기 노란색 끝이 이제 그러고 이해한 다음에 이거 증명하는 학교 시험 문제는 없으니까 딱 기억하면 돼. 정리하면 어떻게 돼? R분의 R-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1분의 1 곱하기 요거 통분하면 R의 n제곱분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됐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정리만 살포시 해주면 됩니다. 자, 가운데의 곱이 뭡니까? 가운데의 곱이 분명히 얘네들 따로따로 썼을 때 R-1만 위에 쓸게.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형태를 잘 봐봐. 요거, 헷갈린 사람은 하나 더 쓸게. A1분의 1 곱하기, 이렇게 쓴 거라고. R분의 R-1 곱하기, 그 다음에 R의 n제곱, 그 다음에 R의 n-1제곱 이렇게 쓴 거야. 산수하는 거야, 산수. 분모, 분자에 곱되니까 이렇게 따로 쓴 거라고. 그죠? 됐죠?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여기 형태에서도 마찬가지 한 번 더 꺼내자, 얘네들. 얘네들 한 번 더 꺼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 A1, R의 n제곱분의 1이 없을 수 있어. 그지? 그런 다음에 곱하기 이렇게 썼을 때 얘네들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표현하면 R의 n제곱이 분모에 올 것이고 그 다음 R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로 쓸 수 있다. 이렇게 R의 n제곱 여기서 R의 n제곱에 R-1 두 개 곱한 거 써야 되니까 R의 n제곱에 R-1 써야 되겠죠. 그 이제 R의 n제곱을 여기서 빼냈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 이해되시요? 그러니까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제 얘랑 비교할 겁니다. 라고 얘랑 어떤 짓을 했는지를 잘 보세요. 라는 거지.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R-1분의 노란색 끝이하고 요 녹색 밑줄치 딱 부분을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뭔지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나온 게 이게 뭡니까? 그러면 앞에 곱해진 A1을 나누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A1분의 SN이 된다. SN. 이 녹색 글씨 대신에 A1분의 SN을 집어넣을 거야. 그럼 얘는 처음에 출발이 뭐였지? TN이라고 출발했으니까 그냥 TN이라고 쓸게. 역수들의 합은 이게 역수들의 합인데 자 뭐라고? A1분의 그 다음에 R의 n승분의 1 곱하기 남는 거 R 하나 지우면 빼기 있겠죠? 요거랑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요게 SN A1분의 SN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라고. SN. 그래서 결국은 이제 조금씩 이해됐으면 이제 저 과정은 필요 없고 결론을 외우세요 라는 거예요. TN은 뭐냐면 A1분의 그 다음 얘가 뭐야? A1하고 A하고 곱한 게 뭐지? 몇 번째니? 등비설의 일반항이죠. n번째. 그래서 이게 AN 아니야? AN 초항 곱하기 공비 n-1 초항 곱하기 공비 n-1 얘는 따로 쓰고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튀어나오는 거야. 항상 등비설의 역수의 합은 역수 뒤집기 전에 합에다가 초항의 역수와 맨 끝에 항의 역수를 취해서 곱하면 된다. 그 얘기야. 이게 결론이니까 중간에 필요 없고 외우세요. 다시 등비수열의 합은 역수들의 합은 본래 뒤집기 전의 합에다가 초항의 역수와 맨 끝항의 역수를 곱한 거다. 얘가 역수들의 합이니까 역수를 곱한다고. 역수들의 합이니까 역수를 곱하는데 초항하고 끝항만 역수 취해서 곱한다고. 역수들의 합은 본래 숫자의 합에서 초항의 역수와 끝항의 역수만 곱한다.
기억해 놓으세요. 결론이 뭐라고? 역수들의 합은 원래 합 뒤집기 전에 합에다가 초항의 역수와 맨 끝항, 여기가 10번째로 돼 있으면 10항의 역수가 맨 끝이야. n으로 돼 있으면 맨 번째가 끝이다라는 거. 이거 중요하니까 팁이니까 반드시 숙지한다. 당연히 저거 알면 되게 빨리빨리 푸는 경우가 있어요. 자, 수수 2하고 44에다 몇 개를 집어넣었다고? 10개를 집어넣어서 1항 2하고 44에다가 10개의 숫자를 집어넣었대. 그 10개의 숫자를 여기가 A1이라고 주어져 있고 여기가 A10이라고 돼 있으면 여기 가운데 오는 10개를 그냥 다른 문자로 B1, B2 쓴 어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B10까지. 그래서 총 숫자는 몇 개야? 2개 사이에다 10개 넣었으니까 12개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12번째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 등 비수열 이랬으니까 등비수열의 초항은 알겠다. 2. 그러면 등비수열의 12번째가 뭐야? 그랬더니 40이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고 그럼 나는 일반항 거랑 모시겠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초항 곱하기 공비에 자 n-1이니까 뭐 쓰면 11승이라고 그냥 쓰면 되죠. 됐음? 그래서 우리는 얻은 게 뭐야? 그게 뭐 11제곱이 뭐야? 그러면 20. 굳이 r을 찾고 싶은 분은 20에 대한 11분의 1승이라고 지수만 넘겨주면 돼요. 근데 답은 여기서 가려